좋아요, 구독! 네, 이제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실전 노하우가 담긴 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금리, 채권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쩌고저쩌고 네. 하는데 외우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계시는데 외우지 마세요. 네. 원리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법이니 뭐니 그런 거보다 일단 요즘 채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뜨겁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익도 쉽게 낼 수 있고 강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이죠. 10몇 년 동안 금리, 채권, 그다음에 또 증시 관련된 내용, 이 내용 봐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하고 상황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상황하고 같은 것도 뭘까요? 다른 건 뭐고?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만 보고 계시면 넘어갑니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퀴즈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뭐냐면 은행, 그리고 국채, 이건 국가죠. 그다음에 증시, 나스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금리가 10%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 사시겠습니까?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안전한. 그리고 여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적어도 원금은 다 보장될 수 있는, 물론 예금자 보호가 있지만 증시는요. 위험 자산이니까 당연히 내가 수익률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이 미쳐가지고 금리를 20%로 올렸어요. 그럼 국채는요? 얘는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려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살 때 금리가 10%였으면 만기 때까지 10%예요. 그럼 난 뭐냐? 매년 10% 이자를 받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매년 10%씩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순간 20%가 됐어요. 수익률이. 맞죠? 가치가 100만 원이 20%니까 20만 원.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내려가야죠. 얼마로? 50만 원으로. 그래야 20%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리가 10%니까 50만 원이죠. 이게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올랐다.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수준은 맞춰야 20% 수준은 맞춰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냐? 이거는 수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은행보다 국채가 나아? 모자라?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련된 겁니다. 은행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거죠. 금리는. 무조건이 아니지만 보통은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찍습니다. 채권을.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면 뭐죠? 채권 금리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얘기,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어려우면 설명을 안 하겠죠. 만약 국채가 이번에 발행된 게 5%예요. 10%예요. 10%. 좀 헷갈리니까 다시. 네. 10%짜리 금리를 국채를 이번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20%짜리를 다음 달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바보가 된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쵸. 난 이번 달에 샀고 이거는 만기 때까지 난 10년 동안 갖고 갈 건데 물론 원금은 보장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난 다음 달에 보니까 지난달에 10% 샀는데 이번 달에 20%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면 중요한 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20%짜리 국채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난 지난달에 샀는데 이걸 처분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사겠어요? 100만 원에 10%?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왜냐면 난 100만 원에 20%짜리 샀는데 오늘 지난달에 산 거는 100만 원에 10%짜리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과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적어도 기준금리보다는 단 0.01%라도 높아야 국채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행보다는 높고 일단 얘는 증시는 둘째 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국채는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좀 불안정하니까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려요. 나는 지난달에 100만 원짜리 10%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렸어요. 그럼 은행도 당연히 금리를 내리겠죠. 은행은 5%에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이런 예금이 있어요.
예, 이렇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짜리. 그럼 나는 이거보다 2배가 높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요. 오릅니다. 얼마? 200만 원. 왜 200만 원? 5%에 맞춰야죠. 200만 원까지겠죠. 200만 원까지.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려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채를 할 시기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가 얼마죠?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5.5%다. 근데 내가 볼 땐 얘가 아무리 봐도 6%는 못 넘을 것 같아. 그럼 국채 살만하죠. 왜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신다면 국채를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2%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나는 국채 살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까? 왜냐하면 지금 5%지만 실질적으로는 0%에서 0.25%죠, 원래? 0.25%였습니다. 이게 10년을 갔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은행에 놔두면 손해인 거죠. 세금 떼야 되니까. 그럼 이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얘를 사겠습니까? 얘를 사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이 저금리 속에서 10년, 2008년도, 2009년도부터 15년 동안 상승을 한 겁니다. 주식이. 근데 의아한 건 뭐냐면 5.5% 금리에서도 이게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예, 얘는 아주 거의 그냥 바닥에 있는 거고, 이게 동시에 올라간 때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 저금리일 때. 근데 지금 완전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국채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네,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국채 금리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난 100만 원으로 10%짜리 예금하고 이 상관관계 따져보시면 충분히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근데 그러면 국채 금리 지금 10년물이 예를 들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년물이 4.6%인가 4.5%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인가요? 무슨 얘기냐? 2년짜리가 4.6%, 10년짜리가 4%. 이 발행은 미 재무부. 10년짜리가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네,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높아야 되는데 거꾸로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난 길게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길게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경제가 그만큼 길게 가지 않겠다라는 거니까요. 안정된 경기가 길게 가지 않겠다는 걸 보고 단기물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증시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돈이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주식해서 돈 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전치기나 6%, 10% 그 정도 수익 보시고 또 물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합산하시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니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원금 받는 거고 그분들 금리까지 떨어지면 나는 지금 거의 최고점에 산 거고 만약에 5.5에 샀다 그러면 최고점에 산 거고 그러면 가격 차이, 시세 차이, 양도 차익도 볼 수 있는 거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국채로. 그래서 국채 지금 미국 재무부가 또 국채 발행하잖아요. 그 국채 발행 기존보다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높아야지 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자료집입니다. 이건 900티 차트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박스권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그렇게 사인을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죠. 금요일에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자리값도 드리니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매매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실수 그다음에 손실이 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같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 자료들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